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농어촌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쇠퇴하고 있고 열악한 정주 여건, 또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국가 기반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업 생산의 많은 부분을 이주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상에 오르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제가 의원회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 이주 노동자 사진전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주 노동자들이 지내는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꼭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 숙소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관리 감독은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통상 임금의 20%까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 숙식비 징수 지침,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연한데도 관계부처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숙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주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휴게시간 조작, 여성 이주 노동자 성폭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농업 이주 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정책 검증과 개선 방안 마련 없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임금 공제, 담보 강요, 중간 브로커 착취, 이탈 노동자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노동 기준에도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농업 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림부, 해수부, 노동부,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처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된 이주 노동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 속행님을 기억합니다. 또 다시 이주 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농어민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당장 나서야 합니다. 저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 노동자 상담 사업을 해온 김이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숙식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징수 지침을 철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권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럴 만한 배경을 저희는 많이 확인합니다. 숙식비 징수 지침, 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서도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7년에 제정된 그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쁜 불법 가건물, 불법 주거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할 수 있다. 20%까지 라고 하는 일종의 불법
부당이득 면허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희생되는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이고 여성 노동자들이 특히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 질병을 호소합니다. 노동 시간은 너무 길고 그다음에 숙소의 위생은 너무 안 좋습니다. 74% 정도가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건강권에 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침에는요. 그 숙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컨테이너 등 그 가설 숙소에서도 숙식비 징수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숙식비 징수의 금액은 냉방비, 난방비 등 그런 부가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동자들의 그 근로계약서들에 혹은 암암리에 작성되고 있는 공제동의서 이런 것들에는 그 25만 원에서 또 암암리에는 45만 원 정도까지, 그것도 그 숙소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수에 의해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하여 그렇게 부과하여 아주 공공연하게 임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정해준 법이에요.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근로감독관들도 임금에 그렇게 삭감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공제 동의서가 돼 있고 고용노동부 자체의 지침이니 그리고 약속된 거니까 공제하는 게 무슨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불법 가설 숙소를 이용한 임금 착취를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만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면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노동부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배상 소송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동설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이주 노동자 속행 씨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2월 20일 속행 씨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주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인이 동사가 아닌 개인 질환으로 확인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중대재해 조사도 생략한 채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이 아닌 개인적인 불운으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유족과 연결이 되었고 뒤늦게 유족들의 산재 신청으로 속행 씨 사망 500일이 지난 올해 5월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은 산재 인정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회적 죽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감 표명과 사과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속행 씨의 죽음에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문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단서가 확인이 됩니다. 4년 넘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속행 씨는 단 한 차례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5일 입국한 속행 씨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당연 적용이 실시된 2019년 7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속행 씨가 일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사설 직업 소개소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입니다. 속행 씨의 사망은 열악한 숙소 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속행 씨 사망 이후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숙소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속행 씨가 일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라는 것입니다. 둘째, 속행 씨 사망 이전부터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의 기숙사가 열악하다는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행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속행 씨의 유족의 위임을 받아 국가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단순히 추가적으로 금전 배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속행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이주노동자의 주권과 노동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120만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고용허가제로는 족쇄 속에 사업장 변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농축산업과 어업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속여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는 사업장도 비일비재하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하루에 3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휴식시간에 일을 시키고 이러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한파특보가 내린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농업 이주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실을 우리 사회에 알린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를 받을 때 비주고용 불법 임시가근무를 기숙사로 쓰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사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건축대장에 등록할 것을 요건을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폐가 등의 기숙사 숙소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는 일반 주택이나 빌라 등의 기숙사를 쓰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농지 옆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를 쓰게 하는 등 화장실은 대부분 숙소 바깥에 있음에 비위생적이다.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화장실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여성 노동자를 훔쳐보다가 다른 여성 노동자에게 들킨 사례가 있다. 이처럼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과 노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에서도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최근에 발표하였다. 더 이상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회연대 사업으로 지난 21년 9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 119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 119에는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노동인권법재단 공감, 원국법률사무소, 링크 이주민 통분역 협동조합, 일환경 건강센터가 동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하고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금지하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을 추진하라.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하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2002년 9월 27일.